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비선형 연립방정식에 대한 정성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정성법을 비선형 연립방정식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를 볼 건데, 뭐 이런 경우에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뭐 이건 우리가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선형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정성법을 쓰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비선형을 선형으로 바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테일러-곱슬 전개를 이용한 선형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방정식이요, 함수, 방정식이라고 보는 함수, 예를 들어서 자 fx 이퀄 x제곱 비선형이죠. 이 녀석을 가져다가 선형화를 갖다 시키는데요. 이 선형화는 어느 포인트에서 선형화를 시킬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얘를 우리가 선형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선형화 방법은 테일러 급수를 1차까지만 전개시켜요. x 이퀄 a에서 전개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쓴 게 바로 선형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립해서 지금 쓸 거니까 변수가 두 개잖아요. 지금 요거는 변수가 한 개일 경우에 우리가 지금 써먹어 본 거고, 변수가 두 개일 때인데, 변수가 두 개일 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미분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요. 위쪽에 f'A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네입니다. 자, 여기선 변수가 y1과 y2예요. 위쪽에는 x였지만은 y1과 y2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임계점 x1, x2에서 fy1, y2를 갖다 선형화를 할 거면은 위쪽에 x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죠. 전체를. 자, 위쪽에 fy y 이퀄 x에서 선형화를 시킬 건데요. fy라는 녀석이 있으면은 이 녀석에 대한 선형화는 fx 플러스 f'x y-x 이렇게 될 거예요. x에서 선형화 시키는 거니까. 그대로 갖고 오면은, 자 fx라고 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그걸 다 넣어줬죠. x1, x2 점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f'x에 대한 건데, 일단 이 부분, 얘가 이변수니까 y1에 대해서 해주고 y2에 대해서 해줘야 돼서 y1에 대해 가지고 편미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x1, x2를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곱하는 게 y1에 대해서 있죠. 그러니까 y1 빼기 x1, 그리고 y2에 대해서 한 거,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선형화를 이제 우리가 한 게 돼요. 테일러-곱슬을 1차까지만 전개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f y1, y2가 sin 2y1 플러스 y2라고 해보자. 그런데 선형화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에서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거, 얘에 해당하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헷갈리겠네요. 이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면 일단 x1에 3분의 파이, x2에 3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끝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 녀석이 얘로 정리가 되죠. 이때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자, 요렇게요. 변수가 y1, y2인 이 y1, y2인 녀석을 여기서 정확히는 요 점에서, 즉 y1, y2가 요 점일 때에 앞에 있는 x1, x2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3분의 1 파이, 3분의 1에서 주어진 함수를 선형화한 거에 대한 결과가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가 비선형 연립방 정식을 선형 연립방 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선형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진자운동과 포식자, 피식자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진자운동은 우리가 이계 상미분 방정식을 했었을 때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거를 따라가면서 일단 간략히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정성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뭐 요 내용들은 앞쪽에 나왔으니까 지금 뭐 요게 뭘 뜻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겠으면은 앞쪽 강의를 갖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얘를 모델링을 하면은 요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사인 세타가 있어서 요 텀이죠. 요게 있어서 결국은 비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 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선형화를 갖다가 시켜야지 되는데요. 일단은 m이 공통이니까 식을 정리하면은 세타 2 프라임 플러스 L분의 G 사인 세타 이퀄 0으로 정리를 일단 해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L분의 G를 갖다 그냥 K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K 곱하기 사인 세타 부분을 선형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성법을 적용을 시킬 때는 선형화를 갖다가 하는 지점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자. 먼저 주어진 게 이계상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연립상미분 방정식으로 1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자, 세타를 y1이라고 두고요. 세타 프라임은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1 프라임은 y2가 되죠. 당연히 그냥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y2 프라임은 세타 2 프라임이 되는데 세타 2 프라임이 바로 얘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타가 y1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으로 이런 식을 얻습니다. 이랬을 때 계속 이야기하지만 얘가 비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지 되는 건데요. 자, 얘를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비선형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정성법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어쨌든 얘가 움직일 때 비선형이 불규칙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선형이 불규칙적인 면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규칙이라는 건요.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규칙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다시 규칙화 시키면 됩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쭉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증가를 했으면 그냥 쭉 증가를 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결국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면은 얘가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가다가 프라임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경우 이 부분이 되겠죠.
아니면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 부분, 아니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가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부분, 아니면 불연속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인 상황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다른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자운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자면은 요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얘가 여기서 쭉 그냥 올라가고 있는 동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하던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겠죠. 포인트가 되는 거는 진자운동이니까 쭉 가다가 여기에서 딱 멈춰가지고 반대로 움직일 때,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쪽을 갖다가 운동 방향이라고 본다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일 겁니다. 다르게 보자면은 속도가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운동 방향의 반대가 되겠죠. 다시 요런 식의 여기 요 지점, 요런 지점들이요. 혹시 이 사이에 증가하는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까지 찾아야지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가 언제일 거냐? 당연히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 거는 움직이다가 얘가 다른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임계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즉 속도가 우선 y1 방향, y2 방향으로 움직이던 속도가 멈추고 난 다음에 부호가 바뀌던지 아니면은 잠깐 멈칫하고 그 방향으로 다시 가던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의대로 하면은 임계점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거는 임계점 부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그래서 선형화는 임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 돼요. 자, 이건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정성법, 위상평면법을 적용시킬 때 선형화는 임계점 부근, 임계점에서 선형화하고 위상평면법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주어진 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죠. 자, 임계점이 얘는 y1', y2'이 0인 점이니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0,0 y1이 0이고 y2가 0일 때, 그 다음에 y2'이 0이 되려면은 y1이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4파이 6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을 거고요.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3파이 5파이 7파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인 쪽, 그러니까 사인이 0이 되는 이유요. 한 바퀴를 다 돌아서 0이 되는지 뭐 다르게 0이 되는지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형태가 사인 y1이니까 우리가 좀 둘로 나눠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뻔히 사인이라는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짝수 파이가 되는 쪽을 대표하는 걸로 0,0을 먼저 해볼 거고요. 해보고 나가지고 그때의 움직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0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걸로 그냥 끝내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은 각각을 다 해봐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0 요거를 대변할 수 있는 걸로,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요걸로 파이, 0 이렇게 두 개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0,0이랑 파이, 0 중에서 0,0을 갖다 먼저 해보죠. 자, 0,0 부근에서 사인
이 원을 갖다가 선형화를 하면은 테일러 시리즈 1차 전개를 갖다 그냥 한 거니까 sin y1 여기에 0을 집어넣어 주고요. 플러스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어 주고 y1 마이너스 0이죠. 그러니까 sin y1은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은 1차까지 선형화를 시키면 y1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선형화된 게 뭔지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녀석의 임계점의 움직임을 볼 거니까 행렬 형태로 바꿔보죠. 그러면 0, 1, 마이너스 k 0이고 이때 k는 항상 0보다 큰 거죠. L분의 G였었으니까. 자, 요거에다가 정성법에서 임계점, 그러니까 위상평면법에서 임계점 판정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자, P는 람다 1 플러스 람다 2는 대각행렬, 대각선 부분에 있는 녀석들의 값이었으니까 일단 P는 0이 나옵니다. 자, P가 0이 나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심이 하나 있죠. P가 0 되는 경우니까요. 혹은 람다 1과 람다 2의 부호가 완전히 정반대인 안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Q까지 보면 되는데, 자, Q가 K가 나오죠. AD-BC니까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Q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둘의 부호가 같다 혹은 복소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P가 0이 돼야 되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거나 그래야 되죠. 그럼 뭐만 있습니까? 그쵸? 순허수만 있죠. 즉 얘는 중심입니다. 0,0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 선형화하는 거에서 아까 0,0 말고 2파이, 0이 되면 선형화가 어떻게 될까요? 2파이일 경우에 한번 써볼까요? 자, 값을 넣어보면은 사인 2파이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2파이에다가 y1 빼기 2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결국은 y1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y1 마이너스 2파이니까 얘가 자 플러스 요것보다는 자, 괄호를 치고요. 빼기 2파이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상평면법 입장에서 보면은 쉐프트 시켜서 보는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얘는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y1 방향으로 2파이만큼 쉐프트 시키면은 조금 전에 봤었던 요거랑 상황이 똑같아지죠. 따라서 그냥 주변의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좌표만 지금 좌표축만 이동을 갖다가 시킨 거니까 그 부근에서 즉 임계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은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2파이, 0에서도 중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0,0이 나머지 것들의 임계점 유형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일 경우를 볼까요? 파이 콤마 0에서 선형화를 갖다가 시키면은 사인 y1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y1 플러스 파이가 되죠. 자, 이게 왜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볼까요? 뭐 살펴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를 사인 y1을 갖다가 파이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갖다가 한 거니까요. 써보면은 사인 파이 플러스 코사인 파이 곱하기 y1 빼기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하면은 코사인 파이니까 0이고요. 아니 사인 파이니까 0이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y1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이전에 임계점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전부 다 0,0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0,0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시스템을 쉐프트 시킵니다. y1을 갖다가 쉐프트를 시켰는데 위쪽에 y1 프라임이 있죠. 자, y1 대신에 y1 플러스 파이를 갖다가 넣어준 거나 그러니까 얘를 쉐프트 시킨다는 이야기는 y1 대신에 y1 플러스 파이를 넣어주겠다 이 얘긴데요. 이 상황에서 양쪽을 t로 미분을 하면은 이걸 y1 프라임이랑 y1 똑같이 이렇게 쓰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얘를 뭐 z라고 할까요? 안 헷갈리게 식을 다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y1은 z1 플러스 파이 이걸로 바꾸고 y2는 z2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보면은 자 y1을 갖다가 그러니까 양변을 첫 줄의 양변을 t로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은 y1은 t로 미분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나올 거고요. z1인 경우는 결국 y1 빼기 파이죠. 얘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y1 프라임 나오죠. 이 이야기는 자 저기에서 우리가 z1이 y1 빼기 pi니까 우리가 이거를 z1을 갖다가 t로 미분을 갖다가 해도 강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를 t로 미분을 한 거나 y1을 t로 미분을 한 거나 결과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주어져 있는 식은 이거 얘랑 뭐 y2 같은 경우에 똑같은 거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z 그냥 쓰면 되고 그럼 z1, z2가 0,0일 때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 이 얘기가 되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 갖다 다 쓰느니 그냥 간단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y1 대신에 그러니까 얘가 1차인데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로 바꾼 거기 때문에 미분한식에서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쉐프트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해볼 수가 있죠.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 형태로 바꿔줘야지 되고요. 이 모양을 가지고서 우선 P를 구해 보면은 0이 나올 거고요. Q는 마이너스 K인데 K가 0보다 크죠. 따라서 음수네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 일단 얘는 안장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실 0,0이나 파이, 0 우리가 할 때 PQ 델타를 다 구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꼭 델타까지 구해야지 얘네들을 판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 좀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PQ를 갖다가 가지고서 판단을 해 보면은 파이, 0은 안장점입니다. 그러면은 0,0에서는 중심이고 파이, 0에서는 안장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요. 여기 사실 빠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y1. 자, 0,0 부근 이렇게 될 거예요.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점점 커져 나갈 텐데 여기 원을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을 거고요. 2파이 부근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원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타원이 점점 커지면은 타원이 마이너스 파이나 파이를 거쳐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파이, 0을 지나가게 되겠죠. 거기서는 안장점이 돼야 되니까 운동 방향 그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돌고 있던 게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하던 게 화살표 쪽으로 보면은 자,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 사이에서는 운동 방향이 y2가 양수일 때는 이쪽으로 y2가 음수일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당연히 y2가 세타 프라임이기 때문에 각도죠. 각도의 속도, 변화 속도니까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파이가 됐죠. 요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요 원이 그대로 늘어나서 확장돼서 이렇게 하나 그려진 게 있고 이 파이 쪽에서 온 녀석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겹치는 부분은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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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안장점이 됩니다. 여기를 지나서 그 위쪽은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밑에 쪽은 반대 방향 이렇게 가고 있겠죠. 자, 일단 위상편면법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자, 그럼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초기값을 우리가 줬습니다. 초기값을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요. 초기값을 줬더니 뭐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세타 프라임은 0이고요. 세타 값은 뭐 대충 4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추가 여기에서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그대로 손을 딱 놓은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을 예상할 수 있죠. 쭉 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기준으로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처음에 운동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y2 감소, y1 감소. 자, 이게 지금 세타라고 그랬고요. 운동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세타 줄어들죠. 언제까지 줄어드냐면은 요만큼 오겠으니까 마이너스 세타, 즉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줄어들 겁니다. 얘가 y1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까지 y1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속도는 이거 반대 방향이니까 세타 프라임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 입장에서 절대값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계속 감소하다가 요 지점을 벗어나면은 다시 증가하는,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죠. 1로 오면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정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운데 올 때까지 y2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움직이는 속도가, 각속도가, 그러다가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또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좀 많이 올려볼까요? 얘가 팽팽한 뭐 철사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올렸으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겠죠.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시작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때 여기에서 해줄 때 이쪽 방향으로 좀 센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이쪽으로 던진 거니까요. 속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속도 입장에서 뭐 10만큼의 힘을 갖다가 가해서 던졌다. 그럼 조금 전에 운동 방향이 이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초기값이 되는 거죠. 각도에다가. 그럼 시작 지점이 뭐 예를 들면은 자, 요 위치니까 요 각도가 뭐 한 이쯤이라고 볼까요? 여기서 보는 게 편하니까 자, 여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 10 뭐 그런 거니까 이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사이에서. 우리 보기 편하게 보려면은 자, 아까 각도가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게 됩니다. 초기값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게 돼요. 더 가게 되죠. 여기서 속도를 주게 되면은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라오겠죠. 아주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아주 세게 던지면은 y2가 크다라는 얘기가 여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가 여기서 휘잉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더 세게 던지면 넘어갑니다. 그게 얘가 여기까지 간 게 되죠. 즉
초기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출발하는 곳에 각도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해서 각도가 뭐 몇 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세타 프라임의 값에 따라 가지고 시작 지점이 결정되겠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시작할 때 맨 꼭대기에서 시작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원래는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시작을 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대단하죠? 자, 얘가 왼쪽으로 떨어질까요? 오른쪽으로 떨어질까요? 모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임계점 상태고 여기 있는 건데 평형점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이 가해질 때 어느 쪽으로 가해지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1번, 2번. 만약에 살짝 이쪽으로 밀었으면은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리면요. 이때는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식이 될 텐데요. 요 각도를 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파이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만큼 움직였는데 왜 파이를 넘어가냐? 여기서부터 그림을 좀 잘못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180도, 이렇게 하면은 180도를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각도가 점점 커지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쪽에서 갔으니까 한 바퀴를 이렇게 돌 테니까요. 2파이 플러스 파이까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를 보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임계점들, 얘네들이 특이하게 움직이는 때가 어디인지를 갖다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시작을 0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끔 했는데 그때 얘를 던질 때 힘을 얼만큼 주면은 결국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될까?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정성법입니다. 그리고 해들이 초기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전체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일단